사람의 각자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할 수 없다. 가장 초보적인 오해이자 거대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타이밍은 저는 연말이라고 봅니다. 연초가 아니고요? 예. 사주에 제일 관심이 많은 직업이 세 종목이 있어요. 하나가 정치, 두 번째가 사업, 세 번째가 대표님은 특이하신데요? 대중문화의 영역을 담당하셨는데 또 명리학까지 섭렵을 하셨어요. 명리학을 배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대동맥이 파열되면서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의사가 주치의가 이제 아무래도 더 오래 가기 힘들 것 같다. 그게 사실상에 이제 또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요양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너무 한순간에 인생이 이제 모든 게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때 저는 정말 느닷없게도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을 요양하는 곳에서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독학으로 그냥 이것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주풀이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명리학 이러면 이제 또 학문의 범주로 들어가니까 어려워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리학은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명리학은 글자 그대로 이제 사주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학술 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하늘의 이치, 그러니까 결국 그 우주와 인간의 이치를 다루는 영역을 이제 그 명리학이라고 하고, 땅의 이치를 다루는 것을 풍수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에 다루는 것을 이제 한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명리학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운명의 이치에 대한 동량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리학에 들어있는 나의 운명은 바꾸거나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까? 흔히 마치 우리가 운명에 대한 제일 첫 번째 그 편견은 사람의 각자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른바 운명 결정론인데요. 저는 이것이 가장 명리학에 관한 가장 초보적인 오해이자 그리고 거대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틀의 어떤 운명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태어난 생명은 언젠가는 죽어 살아 없어진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저는 얼마든지 방어하고 또 혹은 또 바꾸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본래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동양의 사상의 핵심이 음양오행인데요. 그 음양론의 핵심이 뭐냐면 음과 양이 딱 고정돼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또 음 속의 양이 양 속의 음이 끝없이 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2000년 이상 전부터 동양의 현인들은 우주 만물의 핵심을 변화라고 봤어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데 인간의 운명 따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왜 운명이 결정돼야 되냐면요, 이건 굉장히 상업적인 논리죠. 나는 제가 이 선생님의 사주를 보는데 당신의 운명은 결정돼 있으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저한테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 세속의 어떤 그런 논리가 명리학을 굉장히 모욕하고 더럽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나도 명리학에 관심이 있는데 나도 내 사주를 내가 풀어보고 싶다. 그 정도 경지에 가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저는 뭐 상담보다는 이제 교육을 더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나가서 갑자기 돗자리 펴놓고 이제 영업할 게 아니고 명리학이란 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내 삶을 어떻게 좀 더 고양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것에 이제는 포인트가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년에서 2년 정도면 충분히 자신의 삶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내비게이션, 레퍼런스로서 저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명리학의 대중화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명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4차 혁명기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대가족 제도의 해체. 네. 그리고 이제 그 완전 고용 신화의 종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비해서 훨씬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면의 불안정성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연령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네. 사주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주로 할머니들이 이렇게 주 고객이었는데, 요즘은 20, 30대 여성들이 주 고객이에요. 그만큼 불안한 거죠. 이런 그 혼란 속에서 좀 최대한 어떤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 연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찾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중에서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 중에 하나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대표님을 이렇게 만나면 다들 제 사주 좀 봐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사주 상담을 하러 오는 층도 있을 텐데 아까 20, 30대 여성이 많더라 해주셨는데 연령별로는 그렇고 직업별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렇게 찾아옵니까? 뭐 정치인들 이제 내년에 바쁘시겠네요. 특히 선거철이 되면 그렇죠. 선거철이 되면 그렇습니다. 사주에 제일 관심이 많은 직업이 네. 세 종목이 있어요. 네. 하나가 정치, 두 번째가 사업, 세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도 많아요? 이 세 직업의 공통점이 있죠. 새 직업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뭐 다 대중을 상대로 하긴 하는데요. 제일 본질적인 공통점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엔터테인먼트는 뭐 캐스팅에 대해서 와요? 뭐 캐스팅도 오고요. 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새로운 드라마가 들어간다. 네. 연출자 사주, 그다음에 주연 배우 사주 1, 2, 3, 4. 그게 합이 들었나? 이렇게 누가 제일 뭐 이런 이제 그부터 뭐 제가 정치인 뭐 사업하시는 분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얘기 예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궁금함 불안함은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네. 사주를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신년에 내 사주를 보는데 사주를 볼 때 미리 알고 가서 보면 좀 좋을 만한 몇 가지를 또 추려주셨더라고요.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 보기 좋은 시기가 있다. 네,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실은 사주는 1년 365일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내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지금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건지. 거기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그 선택하는데 매번 필요한데 매번 어떻게 서로 볼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스스로가 무장하는 길인데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제일 첫 번째 타이밍은 저는 연말이라고 봅니다. 연초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연초가 연말이죠. 왜냐하면 명리학에서 연초는 입춘 2월 초거든요. 이제 양력으로는 하는 12월에서 1월 초 정도 사이가 전작 좋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의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아무래도 그 다음에 1년에 대한 좀 자신만의 어떤 전략 전술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된다라는 거. 보통 보시면 이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오시는 분이 대부분 그렇죠.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수습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미리 이렇게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좋은 사주 상담가를 찾는 방법.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상담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국적으로 뭐 온 동네마다 없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누구나가 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은 다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든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좀 유심히 먼저 보시고 아무리 뛰어난 그래도 해안을 가시는 분이라도 상담자 나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좀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아니 내 말은 안 들어주는데 그냥 정확하게 말만 해주는 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시면 그 상남자의 스타일이 쭉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좀 만족도가 조금이라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꼽아주신 게 사주 볼 때 질문을 잘해라. 네. 그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꼭 듣고 싶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질문해라. 예, 질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질문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내가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조건이고 또 이런 의욕이 있는데 또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어떤 것이 저한테 가장 적합하고 하게 되면 좀 쫙 좁혀지잖아요. 네. 그러면 상담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화되게 됩니다. 아니 저도 신년에 제 걸 이렇게 무료 인터넷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귀인을 만나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보신 프로그램이 그렇게 조금 수준이 그런 높지는 현재 높지는 않네요. 인터넷 솔루션들이 사주 해석의 솔루션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몇 달 전, 1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글자들을 재미로 보는 운세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몇몇 어떤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설픈 역술가들보다 더 뛰어난 이런 오프라인 상담을 이제 대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도 이미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첨단의 수술 로봇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모든 것이 이제 그런 AI가 한다고 하면 그럼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것이냐?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외로운 내가 어떤 다른 인간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위안도 받고 그렇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은 어떤 특히 명리학 상담의 어떤 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보다는 그런 뭐랄까 인간적인 성숙을 갖추는 어떤 그 현명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요 얘기는 사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건데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거죠. 좋았던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한번 놓고 보면 나빴던 것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묻는다면 좋았던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가령 이렇게 이걸 갖다 협박조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거는 이제 폭력이죠.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네. 그 안 좋다고 한 얘기는 결국 나의 약점에 대한 얘기이고 그 약점을 성찰하게 해준다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솔루션까지를 그 약점들을 어떻게든 약점을 최소화하고 혹은 약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솔루션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눈다면 좋고 안 좋은 얘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안 좋은 얘기들을 할수록 그 사람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삼가하면서 살면 되는 네. 거죠. 네, 사주라는 건 어떤 것이다. 또 사주를 볼 때 궁금한 몇 가지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만나는 명리학에 대해서 강원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